몇 나오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자리에 몇입니까? 5. 5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서 9야. 이렇게 계산하는 풀이가 되게 노멀한 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세요.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솔루션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식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의 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건 기계적인 산수예요, 산수. 하지만 이렇게 풀면 너희들이 식에 대한 관찰력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좋은 풀이기 때문에 풀 수만 있다면 솔루션 2로 풀기를 바랍니다. 자, 볼까요? 얘네들은 어떤 식에 대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저기에 보이는 저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파 대입하면 0 나와서 근대고 베타 대입하면 0 나와서 근대지. 그런데 봐. 5 뭐야? 구조가 같이.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5는 9. 답.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선생님은 요 풀이를 처음,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선생님은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어요. 중1 12월 달부터 고등 수학을 시작해서요. 선생님이 시골에 살았거든요. 방학 때마다 그때는 학원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동네가 인구 7만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학원이 두세 개밖에 없던 시절이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 부모님께서 방학 때마다 선생님을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로 보내면 뭘 했냐면 하루 종일 수학학원에 있었어요. 수학을 5개씩 수업을 들었었어요. 강남 쪽으로 보내가지고 수학만 5개씩 막 수업을 들으면서 방학을 보내고 다시 내려오고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찍혔지. 왜냐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거 아니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자잖아. 야자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보충수업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서울로 가야 되니까 보충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충수업 참가할래요? 안 할래요? 이래가지고 이건 나에게 선택권이 있구나. X 쳤더니 이제 선생님이 막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동그라미 치는 거지 이랬는데 거기다 한마디 했다가 드럽게 혼났어요. 선생님 여기 OX 치라고 나와 있는 건 제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 이건 형식적인 거야 이러면서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게 되게 상처였어요. 왜냐면 네? 암묵적인 룰인 거네요.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지.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러잖아. 고등학생들 몇 시까지 수업해요? 몰라. 용남고등학교 애들 12시까지 한다는데? 무슨 반들면 공부 좀 잘하고 그러면? 10분 넘으면 막 엄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일반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12시까지 붙잡아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랬지. 그래서 매번 방학 때마다 담임들한테 혼났어요. 어쨌든 선생님은 그 수학 덕분에 어쨌든 살기는 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자,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하나 살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에 봤던 그런 기계적인 풀이로 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이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제곱, 엄청 식이 커지지. 전개만 해도 기본적으로 4, 4, 16, 16개 항을 다시 동차식으로 정리해야 되고 합과 곱으로 바꿔야 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는 있어. 인내심을 발휘하고 하면.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식에 대한 관찰력을 갖고 푸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식관찰력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에 식이 있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x 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식의 구조를 봤더니 저 알파의 세제곱을 만들려면 양변에 알파를 한 번만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지. 그러면 이제 나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얼추 비슷해졌는데 내가 필요한 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해. 그러므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어떤 값인지 계산했더니 뭐가 되고 있어요? 알파. 이항에서 넘어오는 거야. 하나가. 얘를 제외한 알파 하나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떤 문제로 바뀌어버리냐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구조의 문제로 훅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정도 그냥 풀 수 있지? 예. 솔루션 1 그냥 풀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알파 베타의 값은 몇입니까? 보고 얘기해. 저식 보고. 알파 베타 몇이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 상수항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오씨, 이거 아까 그 식에 있었던 건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는 1창의 개수였죠. 그래서 1창의 개수인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 해서 답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 식관찰력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얘를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걷어내서 여기에다 줘버릴 거야. 그래도 돼, 안 돼? 되지. 마이너스를 슉 추출해서 여기에다 줘버릴 거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받은 요 녀석은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예요. 이거 뭔지 알지? 관찰력. 오, 그렇구나. 얘는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원래 x-알파, x-베타는 0이었거든.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된다? 1만 대입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추면 얘기해요. 진이 안 춥니?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네. 침 못 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분이 알파 베타이고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두분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은요, 우리 항상 근계간에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막 근이 언급이 되는 거야. 근이 언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 가서 뜬금없이 AB를 구하래. 그래서 이 AB가 뭔지 봤더니 AB가 어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개수 자리에 있는 거지. 이처럼 근이 언급이 되다가 뜬금없이 개수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겁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식을 써봤더니 우선 첫 번째 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 번째 식 알파 베타는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식 두근의 합구에, 자, 여기 있는 요 두근의 합구하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지. 요 두근의 합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와 같다. 네 번째 두근의 고, 즉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뭐와 같다? A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됐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A, B 구해야 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지. 묻자. 미지수 몇 개 나오고 있어요? 1, 2, 3, 4 딱 보니까 미지수. 내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4개? 4개지. 알파, 베타, A, B. 식 몇 개 나오고 있습니까? 4개? 4개. 미지수 4개, 식 4개. 오, 얘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푸는데 누구를 없앨까 봤더니 내가 구하는 건 AB지, 즉 알파와 베타를 없애야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뭘 대입합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은 정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B 나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나오고 플러스 1은 A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정돈된 식 적어볼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이므로 넘어가면요. A 마이너스 B는 0이다. 뭐야? A는 B네? A는 B네? 선생님 몸짓 한 거야? 예, 헛짓했네요. 그냥 A는 B야. 네. A 이꼴 B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 버리면 돼? 예, B 자리에 A를 대신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A 몇 나옵니까? 1 나왔어요. A도 1이고 B도 몇이다? 1이다. 맞습니까? A도 1이고 and B도 1이다. 그러므로 A, B는 몇이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필기 끝났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자,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 줄여야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요 개념 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우선 선생님이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지. 자, 2차식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이 식은 5분의 1에 5x-a, 5x-b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 허수 단위 i가 나와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2차식이 나오지. 바로 요런 애. 여기 옆에다가 는 0을 붙이는 거예요. 자, 는 0을 붙이는 순간 얘는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2차 방정식은 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뭐 이용해서 풀어버릴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한 후에 요 2차식은 뭐 최고창의 개수 적고 x-알파, x-베타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즉 2차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로 만든다?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복소수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뜬금없이 방정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근의 공식 불러볼 겁니다. 자, 시험공 근의 공식 외웠어? 네, 오, 좋았어. 근의 공식 외워보자.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불러볼까?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죠. 얘는 짝수 공식 쓸 수 있네요. 그러므로 a분의 즉 5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1을 제외한 거 9 바꾸니까 1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5, 3, 15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 식은 정리하면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봤더니 근 알파하고 베타 나왔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네. 그래, 2차항의 개수 앞에 5이고 x-알파 즉 5분의 1 플러스 루트 14i 그리고 x-베타 즉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i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 얘는 5분의 1로 시작돼서 5x, 5x인데 얘는 5로 시작돼서 xx야. 위에 있는 꼴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뭔 짓을 하냐? 이 5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5를 곱했구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뭔 짓을 한다?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5x가 되겠지. 자, 요 식에다가도 뭔 짓을 한다? 곱하기 5를 해서 5x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5를 곱한 만큼 또 뭔 짓을 해야 돼? 뒤에는 5분의 1씩 2번 곱해줘야겠지. 맞아? 그래야지만 이제 5분의 1, 5분의 1 해서 그냥 1.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계산했더니 보세요. 5하고 5분의 1하고 이렇게 하나 약분됐지? 예. 그리고 요 5분의 1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 앞으로 나가고 이 식에 5를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i 5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i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값 구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a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a 자리니까 1 플러스 루트 14i가 될 테고 여기에서 만약에 b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나오겠지. 근데 솔직히 우리는 a하고 b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a가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될 수도 있고 b가 1 플러스 루트 14i가 될 수도 있다. 답은 이렇게 두 종류의 답이 가능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을까? 네. 별로 어렵지 않지? 이것도 너희들 과제물에 많이 많이 실려 있어. 그냥 풀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선생님 교재가 과제물은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3권 이상, 많이 들어있는 건 4권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 권을 푸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면 한 권을 풀어서 한 문제만 어렵게 답지보고 이해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 문제집은 보통 한 3문제씩은 최소한 들어있잖아. 그치? 한 문제 보고 이해 안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풀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숙제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학생은 줄여달라고 부탁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 숙제 줄여주세요 이러면 한 권짜리 문제집도 드릴 수 있기는 해. 그런데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예, 지금 교재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든 학생은 말하세요. 도저히 숙제량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말하면 훅 줄어진 3권이 2권이 되고 2권이 1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네. 자, 근데 시간 날 때 공부하십시오. 지금 없는 시간이 고등학교에 가서 생기진 않아요. 중학생들이 100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생들은 실제 30이라는 시간을 갖기도 되게 힘들어. 고등학교가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3학생들 특히 엄마 나는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요 중학교 때까지 놀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생각하면요 죽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막상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들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서. 너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이런 행위들 좀 있지 않아? 학교에서? 공부와 별로 상관없는 행위들 있잖아. 그런 게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수행평가 이런 거 있지. 봉사활동, 수행평가 이거 2개는 없애고 싶어요. 네,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너희들은 힘들게 진짜 봉사인지 노가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도장만 받는 애들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소에 가가지고서는 수학 문제 풀고 4시간 뒤에 도장만 받아서 나오고 이런 친구들 있고 뭐 이런 걸 서울에서 선생님 많이 봐서 봉사활동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수행평가는 꼭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내주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닥쳐서 내주잖아. 그게 뭐예요? 선생님들 내주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미뤄두다가 나중에 야 수행평가 없으면은 이거 교사 이거 심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야 줘야지 이러고서 그래 시험 때 되니까 줘야지 이러고서는 주는 거야. 언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 내신 기간에 미치는 거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개는 없애고 차라리 깔끔하게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안 그니?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근의 차가 K예요 라는 이런 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근을 어떻게 표현해서 풀어야 되냐? 두 근의 차가 K라고 했으므로 한 근이 알파면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K나 알파 마이너스 K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그 차이가 K가 되겠죠. 자, 두 근의 비가 M 대 N이야 라고 하면 이땐 두 근을 어떻게 놓냐? M 알파랑 N 알파로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뭐가 되겠어? K 알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고 나오면 하나가 알파면 또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수학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필기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을 왜 이렇게 해놓는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만 잡아내면 되게 쉽다? 자, 그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2일 때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2야. 보통 두근의 b가 3대 2야 이러면 뭐라고 써요? 3알파, 2알파. 맞니? 근데 절대값의 b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절대값 3알파 대 절대값, 그 두근을 절대값 3알파, 하나는 절대값 2알파. 이렇게 놓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b가 3대 2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됐습니까? 그럼 가능성이 되게 많이 생겨요. 하나는 3알파 2알파인 경우도 있고 3알파 마이너스 2알파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알파 2알파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인 경우도 있고 C 경우가 4개나 돼? 드럽네. 자, 이때 너희들은 뭐를 보면 되냐면 바로 요 자리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자리? 두근의 곱자리. 두근 2가 붙었으니까 두근의 곱자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근의 곱을 좀 계산을 해볼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을 계산했더니 뭐 나와요? A분의 C 해서 몇 나와? 2분의 마이너스 48.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48 나오죠. 즉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의 근이 양근이면 또 다른 한 근은 음근이 된다 얘기랑 같겠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우가 4가지에서 2개로 줄었지. 맞아? 그래서 요 2개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좋았어. 하나는 3알파라고 둘게.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하나 뭐라고 넣어야 돼?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놓고 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3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랑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돼. 즉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4야. 알파의 제곱은 4야. 그러므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알파가 2일 때는 어때요? 그래, 두 근이 6과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과 4가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래요? 이제 정수 K를 구하래요. 근 언급하다가 뜬금없이 개수 구하시오라고 했지. K는 두근의 합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근의 합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두근의 합 계산하면 저 식에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3K 마이너스 7이지. 그런데 위에서 두근의 합 몇 나오고 있습니까? 2 나오고 있어요. 결국 3K 마이너스 7은 4가 되고요. 3K는 11이 돼서 K는 3분의 11이라고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정수니까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K가 정수랬는데 분수 나와서 자, 요 식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두분의 합 구하래요. 즉 플러스 2분의 3K 마이너스 7은 두분의 합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즉 3K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고 3K는 넘어가면 3 나와서 K의 값은 1 나오겠습니다. 얘는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얘가 이런 패턴의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두분의 절대값에 B가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잘 푸는 연습을 좀 숙제를 하면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면 서술형 평가에 내기도 되게 좋아요. 내신용으로도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내신으로도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개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적어놓자. 2차 방정식. 너무 높다. 자, 2차 방정식 f의 x는 0이라는 어떤